예, 그럼 계속해서 5월 증시에 대한 전망과 또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5월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좀 악재가 또 상기되고 또 출현을 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무역 분쟁 이슈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동안의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이 이렇게 해석이 좀 상반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무역 분쟁 이슈도 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채권 발행 일정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2월 달에 아마 2분기 채권 발행 일정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3달이 지나서 5월 되니까 이제 3분기 발행 일정까지 살펴보게 되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채권 발행 일정까지도 좀 살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무역 분쟁 이슈가 나타나는 이 마당에 지금 PC 가격 지수가 지난주에 경제 지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이 지표가 나오기 전에 제가 아마도 전전주 정도께 이번에 어느 정도로 예상 경로가 나타날 것이다. FRB 쪽에서 예상하는 경로를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이가 2배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중간 정도만 떨어졌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저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저게 안정이 될까 이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가격 지수 안에서 어떤 것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항목 테이블을 제가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기를 찾아보면은 맨 위에 이제 빨간 박스로 한 게 뭐 전달보다 얼마 떨어지고 전년도보다 얼마 떨어지고 이렇게 그 표시를 한 것이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 박스권에 나와 있는 그 에너지 쪽의 지표입니다. 이게 다른 항목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조금씩 떨어진 거예요. 한 1%, 뭐 0. 몇 %씩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시면 이 작년도에 85.845 그리고 2월 달에 85.278 이렇게 있었던 것이 이번 달 3월 달에는 80.076.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월 대비로 따져도 6%대,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따져도 6.7%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니까 예상보다도 안 좋은 수치가 나왔고 하지만 저것 때문에 오로지 저 항목 때문에 저렇게 됐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걸 또 하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상반된 해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유가가 지금 반등치고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도 어느 정도 바닥은 친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은 향후에 이 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엮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렇다면 유가가 오르면 미국 경기 지표가 수치상으로는 금방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과 4월, 5월 달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경제 수치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좋으면 싸우지 않겠지만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지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국제유가라는 뚜렷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국제유가 급락세가 워낙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었으니까 다시 어느 정도만 회복이 된다면 지표 전체적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가 더 될 수도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면 또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마음 자체는 안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위로를 받아볼 수 있는 건 FOMC 측에서 어떤 글쎄요 뭐 약속 정도는 이번에 받아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해석이 이것도 또 좀 상반되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표나 뭐 이게 자산 시장 흐름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약삽하게 얘기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막 뒤따라가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놓고 보면은 FRB 자산 증가 추이를 지금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로 한 게 이제 이번 4월 달 말 부분인데요. 이게 확 눕고 있지 않습니까? 쭉 빨리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만 하더라도 막 5천억, 6천억씩 들어오다가 지난주에는 이게 828억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저게 눕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FRB가 손 놨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채권 발행 물량이 좀 적었어요. 네. 4월 후반부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어떻게 자산 증가를 만들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채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발행 물량이 적으면은 저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죠. 5월 달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4월 달에 저렇게 하면서 약간 좀 후반부에는 좀 증시도 약간 좀 약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월 달 들어가면 이게 물량이 좀 많이 증가를 합니다. 네. 6월 달에도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한 1,140억 달러고 신규 물량이 한 564억 달러 정도 되고 6월 달에는 그 3배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예. 3천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에 좀 적어졌던 물량들이 최소한 저거보다 2배 내지는 어느 정도 줄어든다 하더라도 현재 정도 지난 4월 말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발행 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네. 3분기 쪽에 그 일정이 이번 주에 경제정책 보고서가 재무부 쪽에서 나오고요. 국채 예. 발행 일정 3분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 자산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될 것인가.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채권을 발행을 시키면은 그게 채권을 미 국채를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달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재료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물량이 증가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네. 이상하게 또 무슨 사건들이 터지거든요. 네. 뭐 이걸 연관성을 가지고 음모론을 제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또 미중 무역 분쟁하고 엮어지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야말로 미국 쪽에서 리드하기 나름이니까요. 만약에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미중 무역 분쟁 계속 6월까지도 끌고 갈 수 있고 3분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자산 시장 이슈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무역 분쟁 이슈가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로 아주 강하진 않아도 시장 주변에서 잠재하면서 계속 좀비처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이거 네. 채권 발행이 성격이 네. 장기, 단기 다 이번에 많이 발행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5월, 6월은 네. 중장기 물량 위주로 늘어나게 돼 있고요. 예, 예. 2분기 자체는 단기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FRB가 지금 회사채나 단기 물량 위주로 지금 돈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기 물량은 한정적이고 단기 물량은 줄어들어서 저 4월 말에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게 네. 결국에는 다시 이제 그러면 언젠가는 시장에서 장단기 채권 금리 가지고 얘기할 때가 또 오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균형이 지금 맞춰질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만약에 또 이렇게 채권 발행되고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살짝 이제 넘어가면 네. 또 결국 방송에서 채권 금리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 얘기할 날이 금방 오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약간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 반등의 이유를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수급 상황 쪽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물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회사채로도 들어가고 중기물 쪽 좀 덜 들어가고 해가지고 좀 중기물 채권이 오히려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말고도 지금 CME 패드워치 툴에서 목표 금리 확률이 참 뜬금없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난 주말에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년 3월을 가면은 금리 인상을 2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FOMC 회의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저런 게 나오는 것은 아마도 이제부터는 2021년 쪽의 금리 쪽을 벌써부터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금리 쪽에는 시장 회복을 전제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고 미국 시장은 더 많이 회복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자산시장이 안정이 되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도 더 심화될 것이고 이제 목표 금리 확률 저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 바닥이 돌아서는 것은 거의 3분기 쪽에서 거의 돌아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PCPI 지수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월 FOMC 회의부터는 저런 금리 전망 이슈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되지 않을까. 5월은 전초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 저렇게 반영이 된 거면 네. 실질 금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질금리 쪽의 변화를 놓고 보면은 금리 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 제가 표로 그래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네. 위에 쪽이 장기금리고 아래쪽이 단기금리인데 3월에 비해서는 단기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 쪽에 머물러 있죠. 왜냐하면은 FRB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사가지고요. 네. 대신에 중기 쪽은 좀 덜 사니까 저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빨간 선이 툭툭 튀어올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서 정상화 시켜 놓으니까 또 경기가 반등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저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타나는 3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3분기에 대한 재무부의 비유가 어떤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서 이 자산 시장 변화하고 국채 시장하고 변화가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툭툭 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 그 내용은 차후에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해봤는데요. 추가로 하나만 네.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상황 이런 플로우 자체는 우리 시장에도 충분히 대입이 되고 그 흐름은 비슷한 방향성을 보일 수 있겠으나 다만 우리 시장은 그나마 지금 미국보다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네. 상황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서 네. 5월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다 공통점을 드리고 예, 있어서 저는 원래는 이제 지난 주까지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이슈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계속 주변에서 맴돌면서 좀비 같은 악재가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서 상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미국 쪽에서 재료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폭 하락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을 하지만 저 무역 분쟁 이슈가 종종 나타나면서 툭툭 아래쪽으로 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경기 흐름에 있어서 PCI, PI 지수가 저렇게 툭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저게 한번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한두 번 정도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참고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본 표현 중에서 가장 찰진 표현이 아니지 않나. 좀비 같은 악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5월 증시도 좀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지 않도록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